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의 심리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유주택자 분들도 궁금해 하시고, 다주택자 분들은 뭐 더 궁금해 하시고, 무주택자 분들도 궁금해 하시죠. 본인들도 언젠가는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 대기 수요자 분들인데, 어디가 바닥인지 알아야지 본인들이 언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는 집값의 중요한 요인인 수요랑 공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심리, 그리고 규제, 그리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심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리는 규제보다 강한 요인이며 구매력은 심리보다 더 강한 요인입니다. 아무리 구매를 강제하는 규제가 있어도 심리를 이길 수가 없고, 구매력이 없다면 심리가 좋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구매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사지 못하게끔 막 규제가 들어가도 결국 사잖아요.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규제를 해도 사고 싶으면은,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은 그 심리를 규제가 이길 수가 없었고, 또 구매력이 없으면 심리가 좋아도 살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대출 같은 게 그런 거가 좀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 돼야지 집을 현금으로 다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매력에 대한 거는 대출이 가장 큰 것 같은데, 뭐 소득도 있겠지만 소득만으로 집을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매력은 대출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에는 규제라는 앞선 내용이 교집합되어 사실상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여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다 잘 안 풀리는 거죠. 하락을 예상하는 심리가 반등하면 금리가 얼마가 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집이 오른다라고 확신이 있으면은 집을 많이 샀어요. 거래도 많았고, 실제로 금리가 높았었지만 그래도 집값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더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빌려서라도 집을 샀었던 게 과거의 행태인데, 지금 뭐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번 상황을 설명하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요인들이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심리가 반등할까요? 더 이상 내려갈 금액이 없는 하방의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 하방 구간은 공급 원가에서 크게 밑돌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 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반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9,000원에 팔진 않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9,000원에 팔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재고가 막 쌓인다거나 이걸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슨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자본이 막힌다거나 하면은 9,000원에 팔아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10,000원에 만들면 10,000원에 팔지 않습니다. 11,000원에 팔아야지. 이게 당연한 시장 논리인 거고, 공급 금액은 계속해서 분양하는 곳들의 금액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행사의 급한 상황에 조금 손해를 보고 할인 분양하는 곳들이 생겨날 텐데, 이 토지의 공급이 끝나고 정상 공급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 그 금액이 이 물건 가격을 투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좀 들어보면, 지금 작년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 시행사들, 시공사들 이런 데서 땅을 엄청 많이 샀죠. 이 땅을 자기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 건데 지금 이자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이거를 분양을 하거나 뭐 팔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막히다 보니까 일단 그럼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해야 돼요. 분양을 하는데 10,000원에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10,000원에 안 사. 그러면은 답이 없잖아요. 뭐 9,000원에 팔던가, 일단은 당장 뭐 8,000원에 팔던가 해가지고 이 상황을 빨리 넘길 수 있게끔, 뭐 기업을 유지를 시킬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이죠. 할인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사질 않으니까. 근데 그 할인하는 가격이 실제 이 가격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원래 가격은 10,000원인 거죠. 11,000원에 팔아야 되는 10,000원짜리 물건. 자, 계속해서 내려가는 뉴스는 나오겠지만, 반등한다는 뉴스와 혼재되는 시점이 대기 심리가 수요자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가 혼재되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 요인이 강하게 충격되어야 합니다. 계속 앞으로 한동안 내려간다는 뉴스만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역대 최고 금액으로 내려갔다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이런 뉴스들이랑 그래도 오른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리가 좀 움직일 텐데, 당분간 그런 뉴스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려면은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매수도 붙고 뭐 거래도 일어나고 해야지,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때부터 사람들의 심리는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움직이면은 뭐 쭉쭉 올라가겠죠. 근데 예전만큼 한 번에 그렇게 쭉쭉 올라가지는 못하는 게 한 번 이거 매운맛을 봤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웅크릴수록 높이 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내려가는 폭만큼은 다시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겠죠. 뭐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한. 금리,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리입니다. 실제로도 금리는 구매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더 크게 교집합되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가 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데 지금 하도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금리 때문에 금리 영향으로 이렇게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 사람들의 심리가 반등하는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는 영원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는 상황을 아무도 예측 못했듯 내리는 상황을 지금 예측하는 뉴스들이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솔직히 우리 올 초만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올릴 거라고 생각 못했죠. 금리 뭐 조금 2.5% 뭐 5% 올렸을 때 이자 내던 분들 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내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매달 이만큼 올리니까 지금 이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금리가 절대값이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아요. 뭐 3%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3%대 4%. 근데 금리 숫자는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총량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3%, 그러니까 1억에 대한 3%면은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3억에 대한 3%, 10억에 대한 3% 이런 식으로 이 총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꼭지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뒤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년 초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그 뒤로는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믿기가 쉽지가 않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처럼 보이긴 하는데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를 경제 침체의 방어적 차원에서 해왔던 것이라면 이번에도 역시 그 이유로 행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결국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는지 그리고 그 침체로 민심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면 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자의 존폐는 여론의 상황과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달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침체는 개인의 손해고 기업의 손해고 국가의 손해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자 할 겁니다. 기업은 정부를 향해서 상당한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에도 계속 압력이 들어가죠. 기업에서만 압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외국에서도 자꾸 금리 왜 이렇게 올리냐 얘기하는 거고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기업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일단 임시방편으로 막으려고 미국에서 해줄 수 있는 우회적인 친기업 정책들이 좀 있는데 이건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만큼 결국 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는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치적으로도 손해고 아무도 이득을 보는 게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돈을 빌려서 더 큰 돈으로 만드는 게 기업의 기본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방법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도 돈을 싸게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계속 돈을 빌릴 수 있어야지 이것도 투자해보고 저것도 투자해보고 그래서 뭔가를 개발해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건 선순환 구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물가 상승이 있겠죠. 이건 주택의 심리처럼 심리만 가지고 상황이 변하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리는 금액이 낮아져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방금 내린다고 지금 당장 내린다고 뭐 당장 경제가 살아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고 나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야지 또 그게 돌고 돌아서 소비도 이루어지고 뭐 망했던 기업들도 좀 살아나고 이렇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투자 받아서 뭐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당장 이익을 보려면 몇 개월, 뭐 보통 몇 년씩 걸리면서 회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어찌됐건 시간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푼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 기조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릴 거예요.
물론 몇 달 뒤 내릴 금리였다면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스탠스를 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뭐 연준에서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사면초가예요. 지금 내리면은 왜 올렸냐고 욕먹을 거고 지금 계속 올리자니 또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결국 부작용 때문에 욕은 먹긴 먹을 거거든요.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외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자는 강한 압박이나 뭐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는 척 하면서 내리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 후에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결국 너무 길지도 혹은 너무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 그 부작용만 맛보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매우 크다고 예상합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렸는데 물가 안 오르고 금리만 오르고 그거 부작용 나서 기업 다 죽고 개인들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지금 계속 빚만 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욕먹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인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